지금부터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해야 합격하느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따려고 한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고, 그 시험에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알므로 인해서 보다 더 자격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8개 목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총론, 수요공급, 시장, 정책, 투자, 금융, 평가, 활동, 이렇게 8개로 정리를 해서 그 8개를 다시 33개의 소목차로 나누어 가지고 그 각 소목차마다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중개사 시험을 쉽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동강에 관련된 그 소목차별로 문제를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미리 다운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그 문제의 답이 몇 번이냐를 정리를 한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이 지문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공부하시면은 부동산학 개론을 쉽게 정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기출문제 풀이에서는 답이 몇 번이다,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출문제 지문을 통해서 부동산학 개론의 중요 단어의 핵심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 의미와 관련된 용어가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가를 터득하신다면 개론이 훨씬 더 수월해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부동산 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동산 학이니까 부동산 학이 뭐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대개 부동산 학에 관련된 문제는 대략 한 4년에 한 번꼴로 등장을 하게 되고, 출제 빈도는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학은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부동산 학을 하는데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지도 이념이라고 하고, 여기는 효율성이라는 단어와 형평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정부는 효율과 형평을 하지만 둘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다, 이런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죠. 되도록이면은 문제는 좀 생략을 하고 지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학의 성격입니다. 1번, 부동산학은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법, 경제, 기술적 측면의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종합이라는 건 합쳐놨는데 세 가지, 법, 경, 기, 이 세 가지 생각을 종합했다. 그리고 응용이라는 건 이론과 실물을 합쳤다, 이런 말이에요. 이론만 있다 그러면 순수과학이고, 실무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응용과학이죠. 그런데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2번에 가서 부동산학은요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3번, 부동산학은요 부동산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주체가 된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활동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4번에 가서 부동산학을 할 때 민간 부분에 한정할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중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민간은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자,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부동산 활동의 이용 측면에서, 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유효 이용하자,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 이야기는 효율성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효율성은 시장에서 주로 기준이 되는 거죠. 시장이라는 건 경쟁하는 것이고, 경쟁하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싸게 가치를 높게 해서 시장은 효율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소득이 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분배 측면에서 형평성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형평성은 정책으로 정부가 하는 겁니다. 주의를 요할 것은 정책은 형평성만 있는 게 아니고 효율성도 있다는 것. 그런데 둘은 무슨 관계다? 상충관계죠. 정부가 효율성을 위하면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형평성을 위하면 효율성이 문제다, 이렇게 푸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형평성을 위한 겁니다. 그럴 때는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풀고요. 만약에 토지정책에서 정부가 뭐냐면 용도를 지역을 하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로 용도 지역 지구제는 효율성을 위한 정책인데, 문제점은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다면은 4번에서 민간 부분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5번에 가서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정답이 4번이고, 그런 다음에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리고 기준에 효율과 형평이 있다, 이 단어 꼭 체크를 해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학이에요. 1번 부동산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다, 이렇게요.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다. 자, 이 단어 체크합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라는 것. 여기서 부동산 활동이라는 건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을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 부동산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현상이라고 하는데,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이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봅니다. 3번 부동산학은 기술, 경제, 법률 이 세 개 단어 나오면은 복합 개념이죠. 복합 개념 그러면 종합적인 생각이죠. 해서 우리가 법경기는 복합 개념이다, 기억을 합니다. 4번 부동산학은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이다. 다양한 학문과 연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여기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은요, 네 가지가 있는데, 능률성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원칙은, 일반 원칙은 4개가 있는데, 이 4개 가운데 특별히 부동산 활동은 소유 활동과 2개가 대비되는 걸로 거래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소유 활동은 능률성으로, 그리고 거래 활동은 안전하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해서 5번 지문이 틀렸는데, 안전성의 원칙은 거래 활동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능률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 이용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해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1번과 2번을 통해 갖고 부동산학의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리고 종합이라는 개념에 법경계가 있다. 응용이라는 개념에 이론과 실무를 합쳤다. 그리고 그런 부동산학을 하는데 기존에 효율과 형평이 있는데, 민간은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효율과 형평을 하지만 상충관계가 있다는 거. 형평을 하면은 소유가 문제, 효율성의 문제, 효율성을 하면은 형평성의 문제, 이렇게 풀어가고요. 일반 원칙에는 능률, 안전, 경제, 공정성이 있고, 여기서 소유 활동은 능률성, 그 다음에 거래 활동은 안전성,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